인류로 가는 길. 그래서 이제 아까 어디 이제 선진화. 어떻게 보면 선진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은 우리 2만 불 시대에서 이제 앞으로 4만 불 시대로 가겠다. 지난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랬죠. 우리는 4만 불 시대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참 희망을 줬는데 결국은 이제 선진화라는 게 돈만 가지고 되는 거냐. 돈만 가지고는 선진화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진화라는 것은 사실 그런 물질, 이제는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못 먹어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선진화라는 것은 물질 중심에서 뭐로 옮기는 거지? 인간 중심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그게 이제 선진화가 아니야. 그런데 인간 중심에서 겨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자아실을 통한 행복 추구입니다. 행복 추구. 그래서 제가 저는 행복에 대해서도 강의하지만은 한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제가 본 그러한 삶은 요만에서부터 사람들이 죽을 거에 추구하는 건 오직 행복인데 여기는 오직 죽을 때까지 하는 건 성공.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사실 궁극적인 목표, 인간이 우리가 차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행복입니다. 궁극적인 행복.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만의 힘으로써 행복 추구하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린 제도적인, 사회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선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바람 같은 걸 갖다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참 한국 사람들 위대하다. 제가 1976년도에 한국을 떠났을 때는 정말 돈과 빽이 없으면 서러운 나라. 그리고 저는 한국을 떠날 때는 이 나라엔 다시 오지 않겠다.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결국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존재 주체를 알지 못하는 거죠. 머리가 까마면은 중국에서 왔냐, 일본에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은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야? 반갑게 맞이하거든요. 요번에 올림픽 열렸다며. 야, 월드컵 눈에 정말 이 빨간 붉은 악마 올길 대단하더라.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이 정말로 알려진 거는 물론 삼성, LG, 현대차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빌보드가 뛰면서 알려지기도 했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를 더 많이 알려진 건 누구냐면은 예능, 체능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에서 말씀드렸죠. 줄리아드라는 맨하탄에 있는 세계 최고의 음악대학원에 한국인이 몇 %를 했어요? 25%. 맞습니다. 25%. 4명 중에 1명이 한국인. 그거 대단하죠. 네. 그리고 요새 코리안 그러니까 LPGA에서 지난주에도 신지혜가 우승을 했잖아요. 지금 한 125명 중에 LPGA 선수들 중에 코리안 낭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 45명. 3분의 1이 코리안이에요. 요새는 우승하게 되면 그 상위 10등 아래 보면 한국 이름이 쫙 붙어 있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생애에 이런 일이 있을 수라고 그런 생각지도 못한 거야. 지난번 물론 김연아도 나왔죠. 박태환이도 나왔죠. 그 동계올림픽
올림픽에서 500m 하면은 육상으로 하면 100m예요. 그럼 육상 100m는 유럽인이나 미국인들도 거기 끼지도 못해. 아프리카, 흑인, 이게 거기 독주하잖아요. 그죠? 100m. 근데 그걸 500m면 육상에 100m에 버금하는 건데, 모태범 이상화. 둘이서 남녀가 우승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민족이 참 우수합니다. 기능 올림픽. 우리 옛날에 봤을 땐 기능. 거기에서 뭐 십몇 년간 더 될 거예요. 전 세보지 않았지만 계속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참 우수한 민족이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우수한 민족의 또 후손을 자녀들 키우셔가지고 억척스러움으로 키우고 여기 또 우리 잘난 우리 이 청년들 이렇게 하시들 박수 한번 치세요. 저희는 우리 세대 정말 아까도 위대한 민족 거기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참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죠 전쟁으로서 완전히 폐허가 된 데서 오늘의 우리 한국이 되는 거 그걸 이제 한가위 기적으로 표현하죠. 대단한 겁니다. 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딛고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최대의 문명의 이기를 갖다가 우리는 누리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맛있는 거 먹고, 더 이상 안락하고, 더 이상 문명의 이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다. 있는 걸 다 가진 것 같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는 뛰어난 인적 자원이 있더라. 엄청난 인적인 그런 자원. 근데 말이죠. 제가 한 3년 반 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선 뭐 산천 초목이 푸르르잖아요. 옛날에는 하늘이 10년, 15년 전에 하늘이 시꺼맸어요. 야, 이런 날에 어떻게 살아? 땅이 지저분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푸르르고 땅이 깨끗해지고 요새 화장실 가서 냄새나는 화장실이 없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좋은 것에서 정말 제일 내가 인상 깊었던 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혹시 강연 들으면 모르시지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해외에 돌아다녀 보세요. 제일 좋은 게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여기 사시다가 LA 공항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가보세요. 이따 많은 친구들이 험상궂게 생겼어요. 곤충 차고 살벌하게 그런 걸 느껴요. 거기다가 인천공항으로 와보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변해? 옛날에 그렇게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그러니 그렇게 서비스 웃는 낯으로 척척척 기다리지 않고 통과하잖아. 근데 정말 좋은 서비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못 느낄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러 가요. 그럼 커피 서브하는 거기 아가씨 청년들, 야, 왜 이렇게 이뻐? 너무 이뻐요. 웃는 낯으로, 항상 웃는 낯으로 대해주잖아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어디 음식점 가서 요소에서 여기서 뭐 삼겹살 같은 거 먹으러 가도 다 쓸어주는데 정말 친절해요. 친절해. 근데 미국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가서 이렇게 뭐 LA나 뭐 시카고나 뉴욕 같은 데 가서 음식하러 먹으러 가보세요. 고기 갖다 주고 싼 비싼 고기 비쌉니다. 와서 쓸어줍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갈 때 어떻게 팁 안 넣고 15% 정도 최소한도 넣고 나가야 돼.
그쵸? 아깝죠, 아깝잖아.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신선 설렁탕 아세요? 야, 거기 그 설렁탕을 먹는데 6,000원짜리 설렁탕을 먹는데 이쁜 아가씨가 오더니 응? 신김치 썰어줄까요? 묵은 김치 썰어줄까요? 그 물어보고 썰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천국이지. 미국에서는 인터넷 같은 거 뭐 고장 나면요 이틀 3일 걸려요. 여기는 1시간 만에 오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콜이 옵니다. 제대로 만족하십니까? 야, 이거 우리 서비스 정말 천국이 된 거야.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아.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와서 이렇게 그 서브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나 처녀들이 난 대학생인 줄 알았어 전부. 오래 떨어져 있었고 뭐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학생들이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깜짝 놀랐어. 호텔 경영학과 4년을 졸업하고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제가 전 신문에서만 보고 말로만 듣던 우리 반백수, 그죠? 젊은이들의 진짜 삶에 고민된 삶을 갖다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든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88만 원 세대라는 걸 배웠어요. 책도 보고. 요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는 4번의 개미 지옥을 갖다가 뚫고 나와야 된대. 첫 번의 지옥이 뭐예요? 입시 지옥이에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4번의 개미 지옥, 입시 지옥. 그 다음은 취업.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사는. 그렇죠? 평생에 부모님에 의해서 정말 돈을 물려받지 않으면 또 한 번이 뭐예요? 나이가 우리 평균 지금 퇴직 연령이 53세래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거든. 근데 우리가 옛날 같이 한 60세까지 살고 좀 골고루다 죽으면 상관없어. 근데 이제 앞으로 연령이 그죠? 80세, 90세, 아마 여러분 세대는 100세까지 갈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다양하게 화려하게 여행하면서 파티하면서 별거 다 했는데도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메인 삶이 없어가지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열정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암만 내가 시간적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하루가 우리가 일할 땐 말이죠. 어떻게 돼요? 1년이 한 달같이 빨리 갑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 보면 너무 바쁘게 사는 거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죠? 그런데 은퇴해 보세요. 일손을 탁 놓고 나면은 한 달에 1년 같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50세 은퇴했는데 예를 들어서 90세까지 살아봐. 40년. 40년이면 몇 년 같이 살아야 돼? 400년 같이 살아. 400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웃을 일이 절대 아니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우리 젊은이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년을 더 준비해야 돼요. 지금의 삶의 어려움,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시간이 남는데 자기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 보람이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하지 못하고 빈들거릴 때 정말 그거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뭐 딴 나라보다도 금융기에서 회복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잘 사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일보 직전인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이 젊은이들이 일자리 찾기 힘든 거 못 봤어요. 무슨 직장이든지 가려면 취업하려면 100대 150대 1이야. 공무원 150대 1이래요. 학교 선생? 와,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일찍 일하고 싶은데도 직장을 떠나야 되는, 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삶의 질이거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젊은이들 보면 내가 불쌍하다 그러잖아. 정말 불쌍하게 살아요. 젊어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까요? 뛰어놀고 싶으면 뛰어놀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연애도 좀 하고.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매번 학원으로 밤 10시, 12시까지 주말도 없이 자기의 젊음을 갖다가 완전히 헌납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진짜 그 취업,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적다고 그랬잖아요. 설령 들어간 데는 행복해요. 여기 직장인들 보면은 내가 보기엔 행복하지가 않아.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침부터 지쳐 있어요. 아침부터 지친 모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뭔가 지금 우리나라 정말 이건 내가 보기엔 위기다. 그래서는 CEO들 먹고 할 때는 위기의 한국 변해야 산다 하는 주제로 강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때는 한국이 변해야 산다. 근데 왜 변해야 되냐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GDP가 성장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몇 개의 대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몇 개의 대기업. 그리고 그런데 그 수출을, 그 주도하는 품목이 또 몇 개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면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액정 소재, 그 대기업 위주의 몇 개 저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한, 예를 반도체라든지, 그런 지금 우리 산업을 갖다 주도하는 그것이 경쟁력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한가의 기적을 이뤘을 때 우리에게 영어로 favor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작용한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의 문화혁명이에요. 문화혁명. 중국에 만약 문화혁명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계속 산업하고 같이 우리가 경쟁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간격의 기적을 이뤘냐면 못 이뤘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우리 같이 교육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저 살아보자 하면서 하는 그 엄청나죠. 거긴 10억 인구예요. 자원도 풍부해요. 그죠? 도저히 거기에서 우리 같은 경제, 지금 한가의 기적은 이룰 수 없었다. 근데 중국이 말이죠. 30년 전에만 해도 뭘 팔랐어요? 그때는 장난감 수출했어요. 그것도 수출하는 건 불량 장난감이야, 전부. 요새는 뭐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외화 보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세계 2 경제 대국으로 됐지만 앞으로 한 10년, 15년 세계 저1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다고 그러잖아요. 기술 면에서 옛날에 그 불량 장난감을 만들던 그런 나라가 요새 인공위성 뛰잖아요. 인공위성. 그 얼마 전에는 그 이스라엘에서 10년 전에 기술을 들여다가 거기선 자국 시장을 열려면은 너 기술을 이전 안에 들어오지 마. 아주 배짱이 대단한 나라예요. 예. 그럼 기술 안에 좀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큰 시장 때문에 기술을 이전하고 들어오거든. 그럼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F-16이라고 미국의 초음속 제트기 그걸 갖다 거의 똑같은 걸 만들어서 반값에 팔아요. 반값에. 여러분 슈퍼컴퓨터라고 해요. 슈퍼컴퓨터. 기상 측정하는 데도 지금 거기서 원래 미국이 원조고 그 다음에 일본의 히타치나 후지스에서 두 번째로 빠른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그 나라의 기술력을 측정하기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죠. 항공모함 만들죠. 뭐 요새 못하는 게 없어요. 기술력에서 거의 우리가 지금 몇 개 앞설 수 있는 그거에 거의 문턱이 와 있다. 또 5년 후를 보세요. 5년 후. 요새도 그래서 애니콜 같은 전화기가 나오잖아요. 한 2주만 있으면 짝퉁이 나온대. 그렇지만 거기서는 이것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주도를 해요. 정부에서 주도해가지고 가전 혜택 따주고 그걸 밀어붙이거든. 그럼 그런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 한 개만이라도 위축당하고 경쟁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몇 개 대기업이 주도하고 그 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뭐예요? 수만 개의 기업이 협력업체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대기업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려니까 막 쥐어 짜잖아요. 중소기업들의 고통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는데 앞으로 그러한 대기업에서 성장이 주춤하거나 떨어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히든 챔피언 들어보셨어요? 히든 챔피언이라고 저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왜 그렇게 강국인지 알게 됐어요. 독일에는 1000개의 중견기업, 대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이라는 게 없어요. 중견기업은 거기선 1조, 2조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업인데 그것의 그 기업들은 하나같이 글로벌화된 전 세계의 시장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1, 2, 3등을 하는 그런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독일에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우리나라의 몇 개의 대기업의 수출 주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1000개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벌써 몇십 년 된 축적된 기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딴 데서 손을 못 대요. 중국에서 손을 못 대요. 원래 원천적인 기술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산업화돼 가지고 아직도 많은 기술을 일본에서 들여오고 해가지고 그냥 포장해서 만드는 거 아니야. 포장해서.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위기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중국이 아직도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요새 노조가 조금씩 상하지만은 우리는 노조 때문에 공장을 못 하잖아요. 거의. 노조도 없죠. 정부에서 밀어붙이죠. 인건비 10분의 1도 안 되죠. 기술력 앞서 있죠. 앞으로 몇 년 안에 가서 정말 우리의 지금 그런 주도적인 그런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휘청할 때 참 문제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문제인 것을 갖다 뚫고 나올 활력이 뭐가 있냐. 제가 보기엔 교육 문화를 바꿔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16년 동안 나와서 정말 써먹을 수도 없는 그런 교육.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가진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운동 체력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에너지를 그냥 충만해가지고 얘네들은 그러고서 대학교 가면은 공무원 애들 더 충만해서 일하고 사회 나가면 에너지 충만해서 일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벌써 대학교 나올 때쯤 되면 피실피실해요. 눈망울이 흐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달려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럼 이 지금 키재기 같은 경쟁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럽니다. 부모님에게 과감한 결단하세요. 예? 진짜 기세의 경쟁에 탈피해라. 제가 아는 후배, 조그만 거실에다가 TV 없애고 책으로 쌓아놓고, 그리고 항상 책을 읽히고 학원 안 보내요. 그러고 책 읽히고 같이 책 읽으면서 토론하고 대화 나누고. 그래서 예능 복습을, 그러니까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게끔 그런 습관을 들였더니 딸이 셋인데 전부 다 공부를 잘한대. 저희도 우리 장학생들, 우리 제가 많이 우리 꾸임향비례 자학생 들었잖아요. 걔네들은 무슨 어디 가서 학원을 다녔어요? 뭐였어요? 공부 잘해요. 자기가 깨달음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거기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 내가 정확한 답은 못 주지만은 고민하세요. 저는 학원 다니는 거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세요. 그리고 우리 사회문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부모님들이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이제 너네들은 앞으로의 삶은 너네들이 책임져. 이만큼 키워줬어. 우리 할 일을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18세 되면 다 집을 나가요. 그럼 자기가 철이 됩니다. 거기에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알바하면서 장학금 받으면서 정부에서 론 얻어가지고 공부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나는 조립하는 걸 참 좋아해. 뜯어서 맞추는 거 너무 좋아해.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 그럼 대학 갑니까? 안 가요. 기술학교 갔다가 취업을 하든지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될 텐데 난 세계 최고의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겠어? 왜 대학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교 진학률은 40%인데 우리는 84%. 제가 전북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더니 총장님이 그러세요. 40년은 대학교 진학률이 8%였대. 지금 10배가 넘는 학생들이 무조건 대학에 들어와요. 왜 그래요?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안 나왔으면은 뭔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건지 실제 그렇게 하는 건지 천시당하는, 차별화당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아는 우리 장학생 하나가 STX 조선에 취직을 했어요. 2년째 전문대를 나오고. 6개월이라 그걸 때려치고 또 대학을 입학을 했더라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택하는 걸 원하는 걸 택해서 할 때 떳떳하라고 해요. 자기의 삶을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이유가 있어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대학까지 나온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집장가 갈 때 신경 쓰면 좀 뭐 할지 모르더라도 그게 뭐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선택한 삶이야. 그렇지만 미용사 헤어스타일에 돼 가서 창업을 해요. 베스트가 돼가지고 남 대학 다닐 동안 일을 하면서 더 배워요. 빨리 4년 빨리 사회 나간 거야.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봐요. 현장에서 창업을 해요. 나중에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 나왔어 안 나왔어 누가 생각해? 그런 사람은 앞으로의 평생의 삶을 자기가 그렇게 택해서 개척해놨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대학교 자기가 해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나왔어? 그래도 취직을 했어. 취직했다고 성공과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서는 자기가 회사를 관둬야 돼. 그러고 나서는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삶, 여러분들이 선택한 삶을 살라는 얘기죠. 앞으로 당장 대학에 입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기업에 가지 말고 중소기업 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찾아가라 거야.
당신 필요로 하는 직장을 대접받아요. 필요로 해서 갔으니까 당신을. 대기업에서 당신 필요로 해요? 필요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 대접 못 받아요. 그렇죠. 의사들 넘쳐납니다. 넘쳐나. 옛날같이 돈 버는 시대 지났어요. 그래서 사회문화를 보면은 거기에는 정말 허위허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요. 애들 키워보면 경쟁이란 걸 모르고 자라니까. 그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고 참 떳떳합니다. 얘네들 직장 다니면서도 가서 땀 흘리고 와가지고 맥주 마셔서 TV 보면서 애들 호가 뒹굴면서 자기가 선택한 삶 때문에 정말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하기 싫은 걸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것이 좋기 때문에 택한 삶이라 그죠. 자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에는 선진국에서는요. 여러분 아시잖아. 미국에는 40시간 주당 일하는데 유럽에서는 40시간 많다. 32시간만 일하겠다. 베케이션을 한 달, 두 달씩 가는. 이게 선진국이에요.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설령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구하고 있을 때 가정이 있으니까 집에 몇 시에 들어가요? 집에 가서 따끈하게 된장찌개 열어가지고 부부가 같이 얼굴 맞대고 그날 얘기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좀 가정이 묻혀 있잖아요. 그죠? 일터에 직장에 묻혀 있단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그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대접을 않는 거예요. 사람을 쓰기가 귀해봐요. 모시고 섬기고 써봐요. 절대 그러질 못해. 그리고 거기에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저희 어머님이 그 휠체어를 타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럼 어머님하고 여기서 디즈니랜드 가잖아. 예를 들면은.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씩 줄 서는데 어머니하고 가면은 차를 갖다 대더라도 맨 앞에 대고 휠체어 타고 가면 줄 1시간, 2시간 쓴 거 없어요. 저도 그냥 승차해가지고 맨 앞에 가서 앉아요. 정말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이. 삶에 대한 의료.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는. 그게 선진국이죠.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레지. 제가 노블레스 오블레지에 강연했잖아요. 거기는 부자들이 결코 자기의 부를 세습하고 상속하는 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눌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행복은 어디서 왔냐면은 부모에게서 부를 대물리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성취해서 밑바닥부터 자기가 이해해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거기서 거기에서 온 행복을 알기 때문에 대물림하는 거예요. 저기 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와 돈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양극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있더라도 내가 벌었고 많은 직장 창출하고 그 다음에 번 것을 나눠주겠다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많은 기업들이 해가지고 나눠주기보다는 누굴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써서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 물려주려고 갖은 편법에 난리를 치잖아요. 대물림을 하려고. 이것이 참 잘못된 것이다. 기업 문화만 뭐 얘기하려도 사실 1시간이 넘는데 간단하게 제가 참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우리가 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만 되면 참 좋겠다. 기업 문화의 형태라는 것은 경험과 능력 위주예요. 물론 처음에 사람을 쓸 때는 어디 학교 나왔나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성적, 점수보다는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예체능 활동을 했는지,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하게 여겨요. 아주 뭘 시간을 쏟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의 무슨 큰 상황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진짜 경험과 능력, 학연, 지연이 없어요. 그리고 공정한 평가. 여러분들이 어디 취직을 했어요. 딴 동료보다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일 열심히 해요. 또 그 일터에서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개인적인 능력에서 이게 자기 적성에도 맞는 거야. 그런데 그런 직원하고 다른 직원은 그냥 일도 안 하고 빈들빈들하고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가는데 똑같이 평가를 받고서 그러면 이제 매년 똑같이 월급이 올라가고 4년 되면 똑같이 과장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일할 만한 그게 나겠어요? 아니죠. 사람은 인간 마음은 항상 자기가 회사에서 일하는 불만이 뭐예요? 나는 저 친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더 기여를 많이 하는데 받는 게 똑같아. 인정 못 받아. 그러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매일 회사 나오면서 불만이에요.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내주고 더 월급 많이 주고 보너스 주고 칭찬 주고 또 그 능력에 맞게끔 계속 끌어서 올려주는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만 해가지고 돈만 가지고는 절대 동기부여되는 게 아니야. 항상 새로운 일. 그죠? 제가 이만큼 해다가 새로운 일이니까 막 도전해서 올라왔을 때 또 똑같은 일 줘봐요. 동기부여가 안 돼. 계속 끌어올려서 새로운 일을 주시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소기업가들에도 커가는, 확장되는 그런 기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새로운 도전이 있고 일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자기가 끌어주고 인정해주고 발탁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상사나 사장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사람 썼을 때 정말로 책임감 있고 일을 너무나 깔끔하게 잘해주고 그리고 일 끝나면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이 너무 이뻐요. 그러면 외부에서 경험자를 찾더라도 바깥에서 찾아와야 하면 여기서 확인된 설령 경험이 좀 미숙하다 해도 그런 사람을 뽑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더라. 이게 어떻게 되나? 참 눌려서 거꾸로 갔네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 실력 위주 참 공정한 평가를 내려주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평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게을러집니다. 불평불만하고 일을 안 해. 그럼 그게 모든 게 하향평준화 된다고 그러지. 하향평준화. 그래서 우리에서도 정말 경험과 능력 위주로 해서 공정한 평가를 해주고 좋은 사람을 끌어주는 그런 기업 문화. 우리가 암만 창의성 하면 뭐예요? 그죠? 창의성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봐요. 그 과장 밑에 딱 들어가면은 그 과장이 막 자기 능력을 끌어오지 않고 꽉 누르고 있어봐. 숨도 못 쉬어요. 몇 년만 있으면 있던 것도 없어져. 그리고 우리 같은 건 상명하달식의 그러한 지휘체제, 그러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죠? 저 윗사람 보면 어렵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뭘 시켜도 왜 뭐라고 물어보지도 못해. 이 일 이번 주말까지 해. 그럼 왜 주말까지 해야 되는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잘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했으면 이거 딱 얘기 좀 다시 해주세요. 그러지를 못해. 용기를 가지고 확인하고 지나가세요. 불만 있으면은 대놓고 막 이러지를 말고
편지를 써서라도 한번 호소해 보세요. 그게 용기야. 나이스하게 어프로치하면 접근하면 다 됩니다. 근데 그 용기가 없으면 그냥 그걸 갖다가 떠맡고 살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날 때 이직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상사의 불화, 소통 부재 때문에 떠나는데, 그런데 그 떠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상사한테 정말 나이스한테 얘기하고 안 되면 나갈 때 멱살을 잡고 나가. 한번 해본 다음에. 근데 그냥 떠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딴 데 가더라도 또 비슷한 상사 만나면 어떡할 거야. 계속 옮겨낼 줄 없잖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보다 평가를 즐겨 받았어요. 난 분명히 그럼 돈 더 주세요. 해봐요. 그러한 용기가 있는 사람 우리는 정말로 환영해요. 회색 접대가 없이 일터로 가는. 사실 기업 문화에서 이런 접대 문화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기업이 참 투명할 수가 없는. 이게 후진국에서 있는 그런 접대 뇌물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내가 듣기에는 정말 대기업, 거기에 기업하는 데 가서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아직도 돈을 요구한대요. 직원이. 대기업에서도 참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나라의 비극이다. 우리 말씀드렸지만 투명성이라는 것은 물론 그 사장이, 대표가 정말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기업가 마인드, 난 이걸 투명하게 이끌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습 상속하려고 개인적인 욕심에 눈물어가지고 한 사람이 참 많거든. 근데 그런 데서 남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자기 회사가 절대 아니에요. 투자가 들어온 순간 이사회가 생각되잖아. 근데 난 처음부터 3억 원을 갖다 투자받더니 3명이 와서 이사회를 하재. 이사회가 뭡니까? 난 그걸 통해서 알았어. 이 사람들이 내 상사들하고 보스야.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나는 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투명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 믿고 투자했는데 내가 만약 일을 잘못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성취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적어도 나를 가르칠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자기의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투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그런 권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 사업이 지금 죽고 있어요. 신사업에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이 죽고 있어요. 왜냐하면 투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나도 투자 안 해요. 옛날에 했었거든. 예, 이게 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위기 극복의 리더십. 사실 우리 리더십들이 투명 경영, 열린 경영, 참여 경영 이런 걸 선도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요새 우리 공직자들 요새 보면 지자체 해가지고 신문에 정말 그런 국고를 갖다가 낭비해가지고 빚을 지면서 이 지자체장이 하던 사업을 갖다가 새로운 지자체다 하면 그걸 뒤엎잖아요. 중단시키잖아요. 낭비시키잖아요. 정말로 직원들을 위한, 사회를 위한, 아니면 국민을 위한 그러한 리더들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아질 텐데 아직도 옛날에 그러한 어려움,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러한 가난을 대물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한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자기가 못 배운 거를 갖다 자식들에게는 어떻게든지 내가 해서 그러한 교육에 대한 그런 새로운 성취감, 대리성취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칙이 입각한 공정한 경영, 접대문화 탈피, 학연지원 탈피, 상생.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 예전에 기업을 했을 때 상생업체, 협력업체가 있었는데 협력업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게 경쟁력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2, 3일 안에 밤새라도 해주는데 협력업체가 아니라 그냥 딴 미국 업체에다 맡기면 2주, 3주 걸려요. 어떤 데 정말 시간이 돈인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의 일부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한 경영에 책임을 안 주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잘해줘야 돼요. 잘해주는 게 이익을 갖다가 똑같이 내가 영업이익을 10% 내서 같은 영업이익을 10% 내게 해주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돈도 제때쯤 페이 해주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어쩐다 대기업들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다? 그래요. 거기서 캐시 쌓아놓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만 좀 덜 먹어봐요. 그걸 갖다 자기 상생, 협력업체한테 풀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 갑니까?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그럼 투자는 경쟁력이 생기죠? 또 새로운 직원들한테 좀 복지후생 좀 잘 나눠주면 그 돈은 또 누구에 써요? 에어컨디션 쓰고 결국은 대기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쥐어짜잖아. 그게 참 잘못된 것이다. 독립된 사회에 있어 제대로 하자. 세습 문화를 탈피하자.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전 CEO들한테 당신이 변하셔. 당신이 변하세요. 당신이 남기고 가는 거는 성공해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진짜 돈을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 돈을 갖다 자기 자식한테 물려도 3대가 못 갑니다. 부모가 돈 물려는 집 중에서 형제 중에서 형제는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떨 땐 부모하고도 고소하고 난리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리더로서 직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하고 싶은 존경하는 그러한 리더로 한번 돼보세요. 제가 이제 호소하죠. 그렇게 해서 할 때 정말 거기에 자신이 투명경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이익을 하면 나눠두기도 하고 거기에 정말 학연지원 얼마나 없앨 수 있잖아. 그렇죠? 저는 한동안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기업의 회장님들 많죠? 물론 처음 창업한 분도 있지만은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 한 분만이라도 이러한 그 원칙을 갖다가 깨달음을 통해서 뭐 흔히 저 미국 기업에서는 다 있는 건데 그렇죠.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그러지 않고 상속 조금 주면 돼. 조금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줘도 정말 잘 살아요. 그렇잖아. 그러고 나서 대기업이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정말 보면은 야 우리 접대 문화 우리 접대할 필요 없어. 접대 절대 받지 못해. 협력업체한테 접대 받아 1심 누가 신고하면 당장 잘라버려. 그렇죠? 그래서 협력업체들 잘하고 학연지원 절대 학연지원에서 사람 뽑지 마. 정말 공정한 심사, 공정한 평가,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회사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독립된 사회이사 제도, 계열사마다 다 독립된 사회가 있어. 거기서 일을 잘하면 10년, 20년, 30년 왜 못해요? 우리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열사 사장은 파리 목숨이에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인사를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 같이 나는
노블레스 오브를 실천하겠어. 기업 돈 가지고 조금씩 떼어가지고 나눔하는 척 이건 아니에요.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자기의 부를 갖다가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런 대기업의 회장 만약 그렇게 했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많은 대기업 회장들 같이 우리에게 존경받는 대기업 회장이 누가 있어요? 본받고 싶은 대기업 회장이 어디 있어요? 그저 가진 사회의 비난 다 받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실천하면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영웅으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있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영웅이에요. 여러 가지 오점된 그런 많은 저거 있었지만 그분이 없어도 우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정말 21세기에 우리 선지기나 돼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우리를 갖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된다는 얘기죠. 마음만 요만큼만 같이 묶고 치면은 지금 대기업 회장이 한 명이라도 이런 걸 갖다 실천하면 어떻게 돼? 많은 다른 회장들이 쫓아해요, 금세. 나는 영웅 대접받거든. 배가 아파요. 여태까지는 크기만 키우는 거 가지고 싸웠는데 배가 아프거든. 너무 멋있단 말이에요. 영웅 대접받고 쫓아한단 말이죠. 그런 문화가 기업마다 퍼지면은 그러면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언젠가는 그러한 CEO들이나 아니면 그룹 회장 귀에도 들어가가지고 깨달음을 주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훌륭한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 그래서 돈은 가지고 쓰고 그런 게 완전 한계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젊은이들, 훌륭한 DNA를 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할 그러한 좋은 텃밭을 마련하는 그것이 우리 기성인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